오늘은 해가 지지 않는 제국 스페인을 만든 합스부르크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은 메디치 가문이나 부르본 가문과 함께 유럽의 위대한 가문을 언급할 때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유명한 가문이죠. 특히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스페인이 최고 전성기를 달리던 시기에 왕자를 차지했던 것이 바로 합스부르크 가문입니다. 그만큼 힘도 막강했고 능력도 뛰어났던 것이죠. 스페인 왕자뿐만 아니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자리도 여러 번 차지했던 가문입니다. 괜히 위대한 가문들 사이에서도 최고라 불리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누구나 알만한 인물도 많이 나왔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와 스페인의 왕으로 모두 즉위했었던 카를 5세, 그리고 프랑스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가 대표적이죠. 특히 카를 5세 같은 경우에는 합스부르크 가문의 전성기를 알린 인물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인물 말고도 합스부르크 가문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유전병이죠. 수백 년에 걸쳐 만들어진 가문의 유전병, 일명 합스부르크 립은 피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 카를 5세는 유전병 때문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 수염을 길렀고, 합스부르크 가문에서 마지막으로 스페인 왕좌에 올랐던 카를로스 2세는 온갖 병이랑 병은 다 겪었죠. 합스부르크 립의 이야기는 뒤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고, 지금부터는 합스부르크 가문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합스부르크 가문이 언제 생겨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유럽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0세기 무렵이었습니다. 이때의 합스부르크 가문은 평범한 귀족에 불과했죠.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왕을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던 무늬만 예쁜 가문이었습니다. 물론 왕을 배출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말이죠. 아무튼 합스부르크 가문은 그런저런 가문으로 맥을 이어가다가 13세기 무렵 기적처럼 독일 국왕을 배출하게 됩니다. 물이 들어왔으면 당연히 노를 저어야죠. 합스부르크 가문은 어렵게 얻어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치르며 권력을 키운 것은 아니고 정략 결혼으로 세력과 영토를 끊임없이 키워갔죠. 합스부르크 가문은 이런 과정을 통해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갖추며 마침내 유럽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사실상 프랑스를 제외한 유럽 지역은 전부 합스부르크 가문의 손길이 닿고 있었죠. 15세기 중반부터 16세기 초기에 합스부르크 가문은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에 정착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쪽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배출했고, 스페인 쪽은 16세기부터 스페인의 왕을 배출해냈죠. 신성 로마 제국은 모두가 알듯이 막강한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제국이었고, 이때 스페인은 지금과는 달리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들의 지도자로 자리를 잡다 보니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합스부르크 가문이 가지는 힘은 상상을 초월했죠. 참고로 신성 로마 제국은 진짜 거대한 제국이 아니라 동유럽 국가들이 그리스도교의 이름으로 연합한 것입니다. 말은 제국이지만 국가연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하나의 국가도 지키기 힘든 지도자의 자리를 합스부르크 가문은 몇 세기에 거쳐 지켜냈습니다. 특히 스페인에서는 왕자만 차지한 것이 아니라 최강의 국가로 만들었죠. 신대륙의 발견과 함께 은광과 금광을 찾아내면서 돈방석에도 올랐고요. 물론 당시 스페인은 금과 은을 화폐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화량 증가로 인한 부작용을 겪기도 했지만, 스페인은 쌓아올린 부를 통해서 무적 함대와 최강의 육군을 만들어 유럽을, 아니 세계를 제패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스페인에게 있어서 무적 함대 시대는 낭만과 향수의 시절이죠. 대영 제국보다 먼저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한 것이 바로 스페인입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의 명성이 실력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그 누구도 합스부르크 가문을 넘볼 수 없었고, 이런 영광은 마치 영원할 것만 같았지만 서서히 합스부르크 가문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처음에도 잠깐 설명했던 유전병이죠. 합스부르크 립이라 불리는 이 유전병의 특징은 거대한 턱과 낮은 지능입니다. 이것 외에도 면역력의 감소나 안구 돌출과 같은 문제들도 있었죠. 수백 년을 찬란하게 보내는 합스부르크 가문은 유전병이 심해지던 시기에 라이벌이었던 부르봉 왕가에게 스페인 왕자를 빼앗기게 됩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유전병이라는 딱 하나의 문제로 몰락한 것이죠. 그렇다면 합스부르크 가문은 왜 이런 저주와 똑같은 유전병을 갖게 되었을까요? 영적인 존재가 나서서 균형을 맞춰준 것일까요? 당연히 그럴 리는 없습니다. 합스부르크 왕가가 이런 저주스러운 유전병을 갖게 된 이유는 근친혼 때문이었죠. 자신들의 고귀한 피를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집안 사람들끼리 정략 결혼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것도 몇 세기에 걸쳐서 말이죠. 물론 역사 속에는 근친혼을 했던 가문이 꽤 있었습니다. 신라의 왕족도 근친혼을 했죠. 하지만 촌수의 거리를 두는 것이 보편적이었는데 합스부르크 왕가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합스부르크 왕가 사람들의 결혼 상대는 보통 5촌 이하였죠. 심한 경우에는 3촌끼리 결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합스부르크 가문의 근친혼은 결국 이들의 몸을 나약하게 만들었죠.
유전병은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영향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카를 5세의 경우에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했고 입 안으로 벌레가 들어가는 일이 많이 생겨 수염을 길렀죠. 외적인 특징들도 문제가 많았지만 진짜 문제는 몸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먼저 면역력이 크게 떨어졌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벼운 상처라고 해도 합스부르크 가문 사람들에게는 큰 병으로 다가올 정도였습니다. 작은 상처라도 생기는 날에는 생사의 고비에 서야만 했죠. 상처만 해도 이렇게 민감했으니 만에 하나 질병에 걸리는 날에는 꼼짝없이 죽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중세시대 유럽 국가들은 잘 씻지도 않아서 위생도 안 좋았기에 면역력이 약하다는 단점은 상당히 위험한 문제였죠. 가장 큰 문제는 지능이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에서 스페인에 배출한 마지막 왕 카를로스 2세는 평소에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고 늘 엉뚱한 소리만 해서 별명이 마법에 걸린 사람이었죠. 실제로 카를로스 2세의 지적 능력은 정상적인 인간보다 훨씬 아래였습니다. 막스밀리안 1세는 언어장애 때문에 5살까지 말을 아예 못하기도 했죠.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도 수백 년 동안 왕위를 지켰다는 게 한편으로는 대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전 세대가 이루어 놓은 것을 갉아먹는 것에 불과했죠. 한계는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이 스페인에서 왕위를 이어가지 못한 이유는 대가 끊겼기 때문이죠. 유전병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졌고 카를로스 2세에 이르렀을 때는 제대로 사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카를로스 2세는 갖가지 병들을 달고 태어났죠. 등은 굽을 대로 굽어 있었고 평소에는 기력도 없어서 일은커녕 오래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다른 문제들은 모두 제쳐두고 보더라도 생식활동의 장애는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었죠. 카를로스 2세는 자녀를 갖지 못했고 결국 대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가문은 어땠을까요?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도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근친혼을 했습니다. 당연히 유사한 문제점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가문은 100년이나 더 황제로 군림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유전병이 약하게 발현되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 많아서 그랬던 것이죠. 한두 명이 심각한 유전병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가문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 그만이었으니 말입니다. 비록 스페인에서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지만 오스트리아계 합스부르크 가문은 여전히 건재했죠. 자신들의 힘이 건재한 상황에서 부르봉 왕조가 스페인을 지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절대로 스페인 왕좌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바로 스페인 왕위계승 전쟁이죠. 스페인 왕위계승 전쟁은 1700년대 초부터 10년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오스트리아계 합스부르크 가문은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미 부흥기를 넘어 쇠퇴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스페인과 신성 로마 제국의 지도자를 모두 배출하던 합스부르크 가문은 어느새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제 자리밖에는 가진 것이 없었죠. 이마저도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잃게 됩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은 현대에도 맥이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수는 없게 되었죠. 명성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유명한 인물이라고 해봤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마지막 황태자인 오토 폰 합스부르크나 현재 헝가리의 외교관으로 활동 중인 게오르크 정도이죠. 이들의 모습을 보면 알겠지만 현대 후손들에게서도 합스부르크 립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귀한 피를 지키기 위해 영원한 저주를 받은 합스부르크 가문의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